처음에는 그렇지. 어차피 여기서 돈 잘 버는 사람들 상위 1%, 진짜 뭐 연봉 5억, 10억 막 이렇게 벌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막 부럽고, 돈 받아주는 직업이 뭐 그냥 막 가가지고 윽박 지르고 소리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막상 들어와서 해보면 소리치고 싸우고 이거 딱 진짜 일주일도 일 못하고 나가버리잖아. 채무자한테 욕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 어차피 지금은 더 스마트하게 가고 남들하고 차별성 있게,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항상 다른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추심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는 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처음에 이 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도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별성을 가지고 온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이 교육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 나 개인회사 갈 건데요, 파산할 건데요, 뭐 알아서 하세요 법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교육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모르는 상태면 돈 달라는 얘기. 그렇지, 돈 달라는 얘기밖에 못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2만 명의 직원들 중에 100명 중에 99명 그래. 그렇지만 교육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씩 그에 대한 방법들이 생각이 날 거야. 3개월치 급여가 900만 원이지. 예. 그러면 3년치 퇴직금은 500만. 그럼 1,800만 원이잖아. 예. 그럼 이 문제 지금 답이 있나? 없습니다. 없지. 예. 그런데 한정규 센터장이 정확하게 없다고 했어. 이상한, 문제가 이상하다. 이거 뭐 그래서 한 거 맞나? 이상합니다. 이 문제에는 답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알아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100%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 우리가 경합이 이루어진다고 그 부분은 그냥 안분 배당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급될 거니까 나중에 뭐 세금하고 세금보다는 안 될 거고 일반 채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안분 될 겁니다 하면 얼마나 무식해 보이겠냐. 그건 진짜 채권자한테 피해도 줄 뿐더러 정말 추심 접어야지. 예. 맞지? 예, 그냥 배 내밀고 그 추심이라고 앉아 있어야 되겠지.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일단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금보다도 우선합니다.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먼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금액은 얼마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 하나하나 잘 알아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채권자들, 채무자들 만나가지고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채무자하고도 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 이 사람하고 그냥 돈만 달라고 눈이나 부릅뜨고 돈 달라고 있다 아이가 빡질러 봐야지. 돈 나오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교육을 하고 시험을 치는 거야. 예. 공증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자, 뭐가 정해지노? 보증기한, 보증금액 정해지잖아. 예. 보증금액 정해지잖아.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보증기한이 5년으로 돼 있는 거야. 예. 근데 5년이 지나버렸어. 예. 이 보증인한테 청구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라. 됩니다. 아니, 안 된다. 된다. 손으로 봐라. 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다. 저 봐라. 이거 완전, 5대5잖아. 아니요. 딱 절반이잖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지정돼 있지만, 자, 보증기한 5년, 보증 채권 최고액, 보증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억이다. 그럼 1억 2천 정해져 있잖아. 네. 그건 뭐냐면 5년 동안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그 기한과 금액을 정해져 있는 거야. 보증의 소멸시효는 별개야. 무조건이다. 보증기한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청구가 안 되는 거 아니다.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다고 대법원 판례에 정확하게 있다. 알겠지? 예. 긴 시간이었지만 다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난 생각하고, 일단 우리 시상하기 전에 박수 한번 치자. 자, 지금 일단 1등은 우리 한정규 센터장이 1등을 했어. 1등 했는데 여기 뭐 관리자고 관리를 또 하고 있고 부산에 또 책임자고 하기 때문에 경력이 20년인데 1등 안 하는 게 또 웃기고, 하지만 2등하고 채점 결과 우리 한 문제에 5점이거든. 한 문제밖에 차이 안 나. 한 문제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2등이 실질적인 1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리고 한정규 센터장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1등 시상에서 배제를 하고, 우리 돈도 업무평가 시험에서 1등을 한 직원은, 자, 박도환 차장. 감사합니다. 그래. 축하한다. 오늘 쏘나? 예. 자,
2등은 또 무던하게 또 우리 사무실에 살림꾼처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 고인정 과장. 자, 축하한다. 자, 이걸로써 일단 뭐 마무리하고 아쉬움은 또 털고 다음 또 평가 때 또 한번 또 열심히 도전해가지고 1등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러고 이제 이거 마치고 우리 바로 내려가서 시원하게 술 한잔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와 통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만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겠다면서 그냥 법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하는 채무자가 너무 괘씸하고 또 감정이 폭발해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채무자가 자신이 하는 사업이나 작은 계획을 얘기하며 일주일만 또 이번 달 말까지만 하면서 약속을 미루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진짜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일까요? 혹시나 약속날이 다가오거나 또 그날이 되면 채무자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는 것이 채권 채무 관계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저희 돈도에 추심 관련 건이 의뢰가 돼서 채무자와 통화를 하거나 만나면 갚지 않겠다고 하는 채무자는 잘 없습니다. 자, 하지만 돈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은 변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일정과 계획을 얘기해주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일에 가면 아니나 다를까 핑계를 대고 또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분들은 법적 절차 또 추심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 그냥 며칠만 기다리면 채무자가 약속을 지켜주겠지 하면서 헛된 꿈을 꾸게 되죠. 자, 하지만 그렇게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또 어기고를 반복하다 보면 금방 몇 달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면 감정이 상하고 언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내가 바보처럼 당했다는 절망감과 정말 믿고 기다려줬는데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기다려주다가 돈을 받을 시기를 놓치거나 채무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하여 빠져나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저도 추심 업무를 하는 동안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채무자가 하고 있는 일, 경제활동, 가족관계, 살아온 환경, 주변 상황 등을 체크해가면서 실패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렇게 채무자와 협상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될 상황인지 판단하기까지 추심 업무를 10년 이상을 하고 나서야 겨우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런 경험이 없는 일반 채권자분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추심이라는 절차는 옛날 20년, 30년 전처럼 온몸에 문신을 하고 배 내밀고 찾아가서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돈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불법적인 추심을 했다가 역으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로 인하여 채권을 포기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채무자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와 다양한 법률식 또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적절한 추심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이제 단 1원도 자신의 떼인 돈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돈도의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추심 교육과 업무 평가를 하면서 수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생겨나는 법률과 추심 절차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권자분들도 단순히 저 사람이 돈을 빌려갔으니까 갚아주겠지 하는 도덕책에서나 나올 법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래를 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주겠지, 또 줄 거야 하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시고 다양한 실전 법률과 실무 절차를 배워서 자신의 소중한 돈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저희 돈도 추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업무평가 시험에 나와 있는 세 문제를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이번에 제가 직접 제출한 20문제에는 정말 실전 추심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출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충분히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중 3문제만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로 정답을 기재해 주시면 선착순 3분에게 1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20개의 문제는 댓글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돈도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분들 그리고 추심 직원분들은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총 20문제 중 16문제, 즉 80점 이상을 기록하신 분에게는 현금 30만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100점을 기록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현금 100만원을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아는 만큼 돈을 받게 될 것이고 회수율도 한층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3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자분이 임금 채권을 의뢰하였습니다. 채권자가 다니던 직장이 망하고 사업주는 잠적을 했죠. 그렇게 되어 채권자분은 판결문을 받고 돈을 받기 위해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자, 추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은행 계좌가 조회가 되어 압류를 한 바 채무자 은행 계좌에 3,300만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분은 한 달에 300만원씩 총 6개월치의 급여 1,800만원과 1년에 300만원인 5년치 퇴직금 1,500만원을 합하여 총 3,300만원에 대한 임금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세금 5천만원을 내지 않아 해당 계좌에 세금 5천만원이 같이 압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행은 관할 법원으로 집행 공탁을 하였고 이제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경우 채권자의 임금 채권은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1번 2,100만원, 2번 1,800만원, 3번 0원, 4번 3,300만원, 5번 600만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출제하겠습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과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용되는 많은 비용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고 계시죠. 자, 하지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나 강제 집행 비용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53조에 나와 있듯이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분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비용은 다음 중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 인지대 및 송달료, 2번 가압류 비용, 3번 녹취록 비용, 4번 변호사 비용, 5번 감정 비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해야 된다면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기사건이 많아 경제수사팀 담당 경찰관 한 분에게 100건 이상씩 배정되어 처리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하여 사건이 방치가 되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 고소인의 고소 취하를 은근히 요청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이 경우 담당 경찰관이 수사 진행을 성실히 해주지 않거나 또는 노골적으로 피고소인의 편을 드는 등 수사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담당자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서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는 무엇일까요? 1번 탄원서, 2번 기피 신청서, 3번 진정서, 4번 수사관 변경 요청서, 5번 상소문. 자, 이렇게 세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써가며 채권자분들이 소송을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하고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모르면 그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채권자분들의 상대편에 서 있는 채무자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긴 시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분들이 재산을 숨기고 증여를 하고 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경합을 넣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 재산을 영가에 매각하는 등 주변의 법률 자문을 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돈을 받는 추심이라는 절차는 전문적인 지식과 철저한 분석 능력, 또 협상과 합의 능력 등이 없으면 정말 한 푼의 돈도 회수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채권자분들도 돈을 받기 위해서 절대 감정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꼭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공지를 드렸다시피 문제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착순 3분에게 백화점 10만원 상품권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제한 세 문제는 돈도 업무평가에서 다소 쉬운 문제 3문제만 골라서 출제를 했습니다. 전체 20문제는 댓글 상단에 있는 돈도 블로그에 가시면 공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청에 관한 문제, 부동산 권리 분석, 동산에 대한 긴급 매각 등 강제 집행에 관련된 다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어보시면 정말 돈을 받는 추심 절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 100만원의 기회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